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제 이재명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여론조사 이게 뭐 박빙으로 변했다, 컨벤션 효과 끝났다, 이런 뉴스들, TV 뉴스들 그리고 이 인터넷 포털에 쫙 깔린 그런 뉴스들 보셨죠? 저는 이게 선거 공작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반대되는 여론조사들이 주류 매체들로 제가 또 보여드리면서 왜 이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가, 또 이게 왜 조작으로 나는 의심을 하는가 라는 것들을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요소수 대란 때문에 지금 뭐 호주에 공중급이 갔다 왔죠. 여기에 정말 엉뚱한 업체가 폭탄을 맞았습니다. 정말 이 쇼하는 문재인 쇼, 이 쇼통들 때문에 국민들 참 정말 희한한데요. 그리고 이 문재인 정권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파괴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못질을 해버렸는데, 이 만행의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재인과 집권 여당의 대한민국 에너지 인프라 파괴 공작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탈원전은 해도 해외 수출은 적극 추진하겠다는 이 정권이 원자로 개발을 전담하는 한국전력 설계단을 해체하기로 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내 원자력 발전 기술의 집약체인 한국전력 산하 한국전력기술의 원자로 설계 전담 조직을 해체하는 조직 개편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매일경제가 11월 19일 보도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정권 초기부터 진행된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원전 생태계가 사실상 말라 죽고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미래 에너지 산업의 핵심 중의 핵심인 원전 기술 개발 전담 기구를 해체하는 상식 밖의 결정을 내리고 이를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한전산하 원자로 설계 개발단을 해체해서 원자력 총괄사업본부 산하 조직으로 분산 배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자로 기술을 개발하고 원자로를 설계하는 전문 인력들을 기술 개발과 설계 작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타 부서로 보내서 국내 원전 개발 구심점 자체를 없애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데요. 이러한 음모가 현실화될 경우에 국내 원전 생태계 붕괴는 물론 문재인 정권이 치적으로 떠들고 다니는 해외 원전 수출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한전 측은 공식 발표된 사항이 아니며 검토 중인 단계로 아직 확정된 바는 아니다 라고 밝혔는데요. 한전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원전 개발 전담 기구가 해체된다는 소식에 19일 오전 한국전력의 주가는 10%포인트 폭락했습니다. 원자력 전문가인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이번 사태에 대해 탈원전판 분소 갱유라고 비난했는데요. 기어이 국내 원전 생태계를 파괴하고 동북아 전력 그리드를 만들어 에너지 안보를 불량 국가들에게 인질로 바치려는 문 정권의 이 반역 행위,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어 지시한 자와 가담한 자 모두에게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아니, 한전 산하에 이 원자로를 개발하고 설계하는, 지금 전 세계는 SMR, 이 스마트 모듈 원자로 이게 지금 열풍이 불고 있죠. 그래서 단위 어떤 도시마다 이렇게 이제 원자로 스마트 모듈 원자로를 만들어서 전력을 책임지고 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 북유럽 특히 선진국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 여기에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경쟁이 붙어 있는데, 아니 이 원자로 개발하고 설계하는 이 팀을 해체해버리면 그럼 누가 SMR 설계합니까? 그런데 문재인은 유럽 가서 또 헝가리 가서 한국 원자로 좋아요 한참 떠들고 하더니 원자로를 만들고 설계하는 이 개발팀을 해체해서 그 엔지니어들, 그 고급 두뇌 인력들을, 또 그 이공계 전문가들을 행정하는 조직으로 지금 흩어버린다? 일하지 마라 말이죠. 전문적인 지식 활용하지 마라 그 말이죠. 그리고 원자로 개발하지 마라 그 말이죠. 그러면 그동안 자기가 원자로 수출한다고 다녔던 뭐 그런 지적 사업들, 그것도 거짓말이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데 전부 거짓말이다. 그 사람은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이다 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한전의 주식이 확 폭락하는데, 한전 주식 가지고 있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에게 지금 완전히 재산상의 손실을 입힌 거죠. 이 정부가.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전에 문의를 하니 결정된 건 아니고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안 들겠으면 계속 가는 거죠. 지금 이 언론에 보도가 됐으니까 지금 뜨거
해서 뭔가 또 다른 방향으로 선회를 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언론의 역할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일 가능성. 그런데 이제 이 정권 초기 같았으면 밀어붙였겠죠. 정말 뭐 무자비하게 밀어붙이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레임덕 오고 선거에 임박했으니까 표 관리, 한국전력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 표 관리 또 해야 되겠죠. 정말 이자들의 이 반역행위.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전력 작업을 못하게 만들고 그 전력을 동북아 에너지 그리드라는 이상한 이름 가지고 러시아, 중국에게 수입하는데 특히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것은 북한을 거쳐서 오게끔 만들고 북한이 잠궈버리면 끝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북한에게 영원히 굴종할 수밖에 없는 또 중국에게 또 에너지 수입해서 중국에게 영원히 굴종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 이자들 가만둬서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칭송하는 흠모하는 그러면서 저 같은 사람을 욕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요소수 대란 사태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라며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대대적으로 선전했던 정치쇼 공중급유기 요소수 수송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가져간다는 말이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기업이 요소수 대란 이전에 호주에서 확보한 물량을 빼앗아 군 수송기를 통해 가져오면서 마치 정부가 발빠르게 대응해 확보한 것처럼 선전해 논란이 있었던 공중급유기 요소수 수송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월간조선이 11월 18일 보도했습니다. 월간조선은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 자료를 인용해 이번 요소수 수송 작전에는 연료비만 1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으나 정부는 4,992만 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민간기업에 즉 해당 기업에 청구서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업체는 현대글로비스의 호주법인으로 확인됐는데요. 현대 측은 2019년부터 꾸준히 거래해오던 호주 업체로부터 요소수 27,000리터, 시가 2,700만 원어치를 국내로 반입할 예정이었는데요. 여기에 정부가 숟가락을 얹으면서 2,700만 원어치 요소수를 들여와 정부에게 빼앗기면서 5천만 원이 넘는 운송료 폭탄을 맞게 됐습니다. 이번에 요소수 수송쇼를 동원한 KC330 시그너스 공중급유기의 비행시간당 유지비는 제작사인 에어버스사 자료를 기준으로 시간당 3만 달러이고 김해에서 호주 브리즈번까지 12시간의 가량의 비행시간이 소요되므로 연료비 포함 전체 수송 경비는 최소 7만 2천 달러, 우리 돈 8억 5,35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어차피 들여올 물량이었던 요소수를 시가의 30배가 넘는 비용을 들여 쇼를 벌인 작태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국방부 대변인은 지금은 국가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라며 돈이 얼마라는 식의 경제적 가치로만 국가의 재난 상황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 우려스러움을 표한다 라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여 논란을 키웠습니다. 이번 요소수 대란 사태는 중국의 수출 제한 통보와 세계 기관에서의 대란 가능성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묵살한 정부가 일으킨 국가적 재난 상황인데요. 그 재난 상황에 국민 혈세를 비효율적으로 퍼부으면서도 그것이 잘못이라는 인식조차 못하는 자들, 이 자들이 매달 국민 혈세로 따박따박 월급을 받아 챙겨가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지 국민적인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공중급유기 시그너스 KC330 시간당 유지비 3만 달러 이걸 24시간 운용을 했죠. 그래서 한 8억 8천만 원 이상의 경비가 들었다. 그런데 연료비는 1억 원 들었는데 나머지 7억은 뭐냐? 한번 운행하면 부품 교체하고 정비하는 소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만 놔둬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운행 안 하면 그 부품 교체 안 해도 되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2,700만 원어치 요소수를 가져오는데 알고 보니까 현대글로비스다. 현대글로비스 아마 현대자동차와 관계되는 회사인 것 같은데 현대자동차에서 출고되는 SUV 차량, 디젤 차량들에 처음에 출고할 때 요소수 넣어서 나오죠. 그래야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운행이 되니까 그런 요소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현대자동차 그리고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인 현대글로비스가 요소수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2,700만 원어치 27,000리터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회사에서는 자동차 출고할 때 써야 되죠. 그런데 이걸 덥석 정부가 뺐고 이걸 이제 뺏어서 현대자동차 출고 차량에 넣는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구급차에 줬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뺏겼죠. 그러면 또 그걸 또 가격 담아 있다, 폭리다
이거 단속하겠다 했으니까 아주 싼 값에 구급차로 다 넘겼겠죠. 자기네들 회사 기업 경영상 확보하려고 했던 거 확보 못하고 그랬는데 원래는 배로 가져올 수 있었겠죠. 왜냐? 이 현대자동차쯤 되면 자기네들이 요소수 출고 차량이 몇 대다. 그러면 뭐 요소수는 얼마가 필요하다. 다 장기 계획 다 가지고 운송비 제일 싼 건 뭐야? 해서 수송 계획 다 짜져 있었겠죠. 그런데 느닷없이 갑자기 야 시그너스에 실어. 근데 시그너스 기름값이 1억 원이네? 니들 받네. 아니 배로 실어 왔으면 얼마 안 줬을 텐데. 그리고 자기네들 회사에 현대자동차 출고 차량에 썼을 텐데 이거 뺏어가지고 근데 기름값 받네. 이야 얘들 뭐 그냥 마적대네 마적대. 아니 자신들이 흠모하는 김일성이가 마적대 출신이다 보니까 그 마적대 짓을 그렇게 한번 하고 싶었던지 정말 마적대 아닙니까? 이런 짓을 하면서 국방부 대변인이라는 자가는 아니 국가 재난 상황을 돈으로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 우려스러움을 표한다. 라고 하는데 국방부 대변인 여러분 화면에 나올 때 저 사람 군인이거니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군인 아닙니다. 그 사람. 민주당 정치인입니다. 이번 그 2020년 총선에서 제주 의뢰 출마했다가 떨어진 사람인데 뭐 갈 데 없으니까 뭐 하나 꽂아줬겠죠. 낙하산으로. 군인 아닙니다. 그냥 정치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국방부 대변인이 앞으로 분노를 그 대변인 때문에 분노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그 군인은 아니다. 군인을 그 사람 때문에 오해하지는 말아달라라고 제가 군을 대변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자가 감히 어디 지금 군의 입장인 것처럼 국회의원 떨어진 자가 낙하산 들어가서 군을 대변하는 것처럼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됩니다. 하여튼 이런 정치쇼를 하면서 민간 기업을 뒤통수를 치고 그들을 강탈하는 이런 마적대 짓을 하는 쇼를 보여줬다. 라면서 알려드리고 그런 진짜 마적대 같은 짓거리를 고발하겠습니다. 11월 18일 모든 언론에 도배가 된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를 보고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상식 밖의 수상한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위기에 몰린 여권이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사자 대결에서 지지율 격차가 1%포인트 차이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모든 언론이 11월 18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엠브레인 리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15일에서 17일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지표조사 NBS에서 나온 결과인데요. 직전 조사에서 7%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던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이번 조사에서 윤석열 36%, 이재명 35%로 오차범위 이내의 초박빙 양상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여론조사의 다른 질문 항목에 대한 결과입니다. 조사 기간 중에 요소수 대란이 발생하고 각종 경제 지표가 하락하며 민심은 요동치는데 직전 조사인 11월 4일 결과와 비교해서 문재인에 대한 국정 운영 긍정평가는 5%포인트 상승한 44%로 올라갔고 민주당 지지율 역시 2%포인트 상승해서 33%로 집계됐습니다. 요소수 대란과 방역 실패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며 민심이 악화되고 있는데 정권과 여당 지지율은 오히려 오른 겁니다. 문제는 이재명과 문재인,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큰 폭으로 오른 이 여론조사 결과를 제외하면 같은 날 발표된 다른 여론조사 결과들은 모두 이재명과 문재인,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수치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여론조사 기간과 같은 기간에 매일경제와 MBN 의뢰로 RN서치가 실시해서 1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47.7%, 이재명은 33.3%로 14%포인트 차이가 났고 정당 지지율 역시 국민의힘 39.1%, 민주당 27.2%로 앞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하루 지난 19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도 RN서치의 결과와 비슷했습니다. 앞서 발표된 여론조사와 하루 차이를 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는 42%, 이재명은 31%로 11%포인트 격차를 보이며 오차 범위 밖 경쟁 구도를 보였고
윤석열 후보는 직전 조사와 비교해서 31%에서 42%로 11%포인트 상승하고 이재명은 34%에서 31%로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한국갤럽의 조사에서도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9%, 민주당은 29%로 나타났는데요. 이 때문에 앞서 대대적으로 보도됐던 윤석열, 이재명, 박빙 여론조사 결과는 표본이 조작되거나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조작은 온라인 댓글 조작과 더불어 선거 부정을 획책하는 세력이 사전 전지 작업으로 반드시 실시하는 여론 조작 작업인데요. 내년 대선에서 민주당 세력은 물론 북한과 중국이 운명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선거 보안과 공정성에 대한 감시와 감독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이자들은 공식적으로 킹크랩 이걸 통해서 공식적으로 여론 조작을 했다라는 것이 인정된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놀랍죠. 이재명하고 윤석열 후보가 1% 차이로 좁혀졌다. 그래서 컨벤션 효과 끝났다. 이런 것들이 저녁 뉴스부터 시작해서 낮에 있었던 포털 완전히 그냥 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몰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MBN, 매일경제가 했던 여론조사하고 너무 다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 조사를 보면 36%, 35% 그리고 이제 안철수, 심삼정 이래서 5%, 4% 이렇게 사자 대결 이렇게 나왔다. 그리고 정당 지지율도 그 전주에 39%였는데 국민의힘이 36%로 떨어졌고 그리고 민주당은 31이었는데 33으로 올라갔고 그래서 정당 지지율 격차도 3%포인트로 좁혀졌다. 이렇게 해서 아주 이제 민주당 쪽에 어떤 추세가 상승곡선, 이재명의 추세가 상승곡선, 윤석열은 하강곡선 이런 식으로 이제 분위기를 몰고 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완전히 모든 언론, 모든 뉴스에 다 도배가 됐습니다. 아직도 정권 힘이 있으니까 눈치를 보는 것이겠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MBN, 매일경제에서 조사한 당일 똑같아요. 아까 거기는 1,004명, 여기는 1,023명 조사를 했습니다. 윤석열 47.7%, 이재명 33.3%, 14.4% 엄청난 큰 차이죠. 오차 범위 완전히 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나왔고 그러면 또 한국갤럽 보겠습니다. 한국갤럽 윤석열 42%, 이재명 31% 이렇게 아주 큰 폭으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럼 도대체 뭐가 진실이냐? 뭐 많은 결과가 나온 것들이 진실 아니겠습니까? 딱 하나가 이상하게 나왔으면 그게 좀 이상한 것이겠죠. 그리고 한국갤럽에서도 이렇게 보면 정당 지지율 오히려 국민의힘은 확 더 올라갔고 39%로 민주당은 아까는 민주당이 2% 올라가서 격차가 좁혀졌는데 여기는 확 더 떨어져서 10%포인트로 벌어졌어요. 이게 진실이 아니냐.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하냐. 그래서 전국적으로 서울, 경기, 또는 충청, 영남, 호남 인구 비례가 다 있죠. 그 인구 비례에 따라서 전화번호 수집하고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울이 인구 1,000만이고 전국 단위로 해서 5분의 1이니까 자, 1,000명을 하면 서울 사람 200명을 조사를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서울 사람 전화번호를 어디서 수집을 하냐? 이게 또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금천구, 관악구, 강북구 같은 민주당의 지지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화번호 수집했다. 그리고 강남, 용산 이런 데 빼. 그리고 경기도, 자, 안산, 시흥 이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수집해. 오산 이런 지역에서 수집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포천이다 이런 데 하지 마. 양평 하지 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살고 있는 이 경남 양산만 하더라도 같은 동인데 모 동은 압도적으로 민주당 지지도가 높은 동이 있어요. 그리고 모 동은 압도적으로 국민의힘 지지도가 높은 동이 있어요. 그런 동네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그냥 분리해서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정말 이름도 못 들은 그런 여론조사 업체들이 있던데 거기에 야 우리가 전화번호 알아서 몇 개 좀 줄게 하고 전화번호 반드시 전화 받는 사람들 한 50개만 딱 줘버리면은 자 1,000명 하는데 그 50개를 맨 앞에 전화 거는 겁니다. 그러면은 5% 그냥 확 바뀌어버리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여론 조작을 했다. 왜? 이 자들은 전과자들이니까. 그래서 MBN 조사 그리고 갤럽 조사 이런 것들이 더 정확한 진실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우파 여러분들께서 흔들릴 필요 없다. 자,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갤럽 조사 결과도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가 또 달라요. 똑같은 갤럽인데 똑같은 날 했는데 조선일보는 이렇게 11% 이상 차이가 난 이런 결과를 조선일보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일보는요, 자기네들 메인에 6% 차이가 나는 걸 또 올렸네요.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6% 차이밖에 안 나요. 뭐 골든 크로스 됐다, 윤석열 올랐다 라고 제목은 달았지만 보면 6%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런데 그게 또 갤럽이에요. 한국 갤럽. 또 조사 기간도 같고 조사 날짜도 같아요. 뭐냐? 자세히 보니까 조선일보는 지금 대선 출마한 이 사자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이들을 대상으로 했고 중앙일보 보도는 거기에다가 이낙연, 홍준표를 끼웠어요. 아니 이낙연, 홍준표 이분들은 그만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낙연은 2%밖에 안 돼. 홍준표는 7%야. 아니 홍준표 후보가 전 후보가 7%를 먹었으니까 당연히 윤석열 후보가 확 깎이죠. 그렇게 해서 중앙일보는 뭔가 윤석열과 이재명이 차이가 좀 크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한국갤럽 홈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라고 해놨는데 자세히 보지 않으면 저처럼 뭐야 이거 이런 자료 준비하면서 왜 조선일보하고 달라? 보니까 조선일보는 지금 후보로 뛰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도해놨고 중앙일보는 그게 아니더라 이겁니다. 홍준표, 이낙연이 포함된 거. 그 홍준표, 이낙연을 왜 포함시킵니까? 그래서 중앙일보 야, 이 사람들 수상하네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언론들이 보도하는 이것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곤란하겠다. 지금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믿을 때는 중앙일보는 좀 빼고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아무튼 조작하는 자들 조작하다가 감옥 갑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